시작할까요? 여러분, 아유, 고생하셨어요. 하루 종일 이렇게 답안지를 쓰면 저녁 선택 과목은 이제 답안지를 딱 다 쓰는 순간 오늘 난 여기까지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이제 막 수업 안 듣고 강평 안 듣고 그냥 집에 가시고 막 3기 때 제일 심하거든요. 선택 과목이. 근데 그냥 뭐 제가 뭐 꼰대 같은 소리지만 그죠? 그래도 자기가 해야 할 것은 그죠? 다 하고 침대에 누워야 개운하다. 그죠? 그래가지고 웬만하면은 그냥 그날 해야 될 거는 그날 다 끝내고 이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너무 힘들다. 그쵸? 그럼 또 이제 또 ENTJ인 나는 그죠? 나 N이 아니 나 ESTJ인 것 같던데 N과 S가 딱 50대 50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성격상 하는 말은 시험 날은 더 힘들다. 그죠? 시험 날은 더 힘든데 이게 뭐가 힘드냐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아주 차갑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참아야지.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날 할 일은 그날 다 끝냅시다잉. 응? 자, 오늘 문제가 좀 길었죠. 그러니까 요즘에 뭐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되게 길어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쓸데없이 막 늘리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런 뜻인데 이런 건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이건 이러이러한 거거든. 근데 이거 뭐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서 이거 문제 읽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가는 그런 좀 스타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좀 유사한 스타일로 마지막에 연습을 해야 되니까 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좀 문제를 좀 썼습니다. 근데 정작 뭐 문제 읽었을 때는 딱히 뭐 어려운 건 없었을 거예요. 사례 자체가. 자, 그럼 일단 하셔야 되는 거는 맨 아래부터 읽는 게 좋습니다. 자, 문제 1번 보니까 A종업원의 행동변화 원리를 작동적 조건화 이론 보자마자 학습 나왔구나. 자, 그 다음에 이걸 쭉 설명을 하고 그리고 조직 구성원의 행동 수정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강화네 결국. 앞에 아무리 화려하게 들어가도 일단 물어보는 건 강화다. 그쵸? 그래서 강화 자체 유형 그리고 강화 일정계 이 두 개를 설명해라. 이렇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B 종업원이다라고 하면서 A, B 행동변화 원리를 사회적 학습 이론 오케이. 그러면 그 아래 갑니다. B 종업원의 학습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자기결정이론, 동기부여? 자기효능감 이론, 동기부여? 이거의 주요 내용을 통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아마 눈치 다 채셨을 거예요. 사회적 학습 이론의 그 프로세스를 보면 사회적 학습 이론은 세 가지 요소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이 일어나죠? 그 세 가지 요소가 대리학습, 자기통제, 자기효능.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이 두 가지 요소를 건드려주면 학습, 즉 행동 변화가 더 잘 된다. 그랬어요? 특히 이 행동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학습 동기가 더 증대되는 거예요. 동기부여 이론을 끌고 왔으니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연결해서 가야겠구나라고 해서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결정 이론이 이제 미기출이라 그랬잖아요. 인지평가 이론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제 자기결정 이론을 보실 차례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것만 내기에는 이렇게 분량이 좀 애매한 상황이라 제가 이렇게 학습하고 엮어서 이제 문제를 드렸고, 자, 근데 자기효능감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인지평가 이론 다 똥차가 빠져줬으니까 이제 이런 애들이 이제 줄줄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애들을 근데 25점 단문으로 이것만 쓰세요 하는 식은 낼 수 없어요. 너무 양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학습하고 엮어가지고 이제 가도록 합니다. 됐죠? 그리고 오늘 이 문제 보면서 또, 맞네. 이렇게 해서 동기부여 이론하고도 엮이네. 라고 또 이제 아이디어를 여러분도 얻으실 수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이 뭐 그렇게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도 뭐 하나 확장했다. 이런 의미로 좀 이 문제 풀어보시면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쟁점 파악 다 됐고, 얼추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그쵸.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A종업원이다라고 하는 애는 뭐 했어요? 이렇게 행동의 결과물을 직접 경험한 거고, 그 다음에 B 종업원이다라고 하는 건 A 종업원이 저렇게 하니까 되게 인정받네? 라고 하면서 그 A 종업원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과를 받았는지 자체를 지금 간접적으로 경험한 거죠. 그래서 직접 경험에 의한 학습 원리를 A 종업원에게, 간접 경험에 의한 학습 원리를 B 종업원에게 제시하는, 적용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됐죠? 자, 봅시다. 무서워. 말을 못하겠어. 어렵지 않았잖아요. 뭐 이러면서. 말을 못하겠어. 그래서, 말을 못하겠어요. 자, 봅시다. 자, 그럼 이제, 목차 잡는 거 어렵지 않죠? 자, 목차 한번 쫙 구상해볼까? 몇 초 만에 한번 끝나나? 자, 일단, 물음 1이죠? 자, 그럼 물 1 해놓고. 자, 일단 첫 번째, 서로는 잡을 수 있으면 잡고, 일단 이거는 나중에 고민하자. 다음 두 번째, 뭐가 들어갑니까? 작동적 조건화 이론 들어가죠? 작동적 조건화 이론의 개요다라고 하면 두 문장 들어가겠지. 그쵸?
썬다이크의 효과의 법칙 들어가고 그다음 스키너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핵심 주장 들어가고 자, 그다음에 이론의 내용이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 내용 와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뭐 했습니까? 인간 행동의 유형을 두 가지로 분류했죠. 그래서 반사적 행동도 있고 작동적 행동도 있는데 나는 작동적 행동 중심으로 해가지고 학습 원리 설명할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이 작동적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행동 변화가 일어나는지 내가 그 과정 좀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작동적 효과 이야기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이 딱 기억이 나야 되고 그럼 이 이론 자체에 뭐가 들어와야 된다? 평가가 들어와야죠. 지금 구체적인 목차를 안 줬잖아. 그럼 무조건 기본 목차야. 개요 내용 평가, 개요 내용 평가. 됐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안정적이에요, 여러분. 됐죠? 그럼 평가다라고 해서 공원점 하나 써주고 한계점 하나 써야겠다. 일단 이거는 쓰면 쓸 수 있어. 그죠? 미리 구상까지 할 정도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두 번째 요구사항은 이제 뭐가 된다? 강화네. 그러면은 미리 표시하는 거 가능하죠. 맞네. 이 작동적 조건화 이론이 이론적 배경이 돼서 구체적인 행동 변화 방법으로 강화물이 나왔지. 그쵸? 여기서 행동의 결과물을 이용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행동의 결과물을 이용한 행동 변화 방법으로 강화가 나왔잖아요. 됐죠? 그럼 이걸로 브릿지 만들어야겠다. 얼추 잡을 수 있고 브릿지 넣을 양이 안 된다? 그럼 뭐 하면 돼? 강화의 개요 쪽에다가 대두 배경 한 줄 깔면 되지. 이건 이제 도사죠? 여러분 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죄송해요. 내가 요즘에 정말, 눈치 보여서 뭐 못하겠어. 자, 못하겠다. 이 일도 정말 눈치 보여서. 그죠? 자, 봅시다. 자, 그래서 개요 깔아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돼요? 쓰라는 거 써야지. 강화의 유형 쓰라고 했고, 강화의 일정 계획 쓰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쓸 거 너무 많아. 강화의 유형 써야 돼. 하면서 이제, 네 가지가 있지? 그럼 이제 옆에 써놔야지. 네 가지를 첫 번째 개념 쓰고, 두 번째 예시 써야지. 그리고 시간 되면 뭐까지? 효과적 적용 방안, 성공적 적용 방안. 됐죠? 성공적 운영 방안, 성공적 적용 방안 이거 있었잖아. 세 번째 동그라미로 서브노트에. 근데 저는 모범 답안에 3번 동그라미 안 썼어. 괜찮아. 저도 안 썼어요. 그냥 시간이 없어. 됐죠? 시간이 없고 지금 이 강화만 25점으로 나오면 그때는 빡세게 진짜 내용으로 승부를 봐야 돼. 근데 지금은 강화만 쓰는 게 아니라 너무 쓸 게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강화에 온 힘을 다 들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개념하고 예시 중심으로 저는 썼습니다. 그렇죠? 100점짜리 딱 문제가 나오면 이제부터 강약 조절이야. 그거를 시험 시간 안에 얼마나 잘 판단하느냐가 정말로 많이 쫙쫙 갈려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실력이 이만큼 높은 사람인데 시험 날에 너무 긴장해서 강약 조절이 안 돼. 그렇게 돼버리면 자기 실력만큼 점수를 못 받아요. 되게 아쉽게도. 근데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멘탈이 세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모든 걸 다 비워둔 사람일 수도 있고 그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진인사 대천명이다 이러면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갑자기 되게 가볍게 딱딱딱 생각이 들면서 강약 조절을 막 진짜 과감하게 해버려. 그런 사람들이 또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막 바짝 얼어가지고 막 강강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거다 아마. 그러니까는 최대한 시험 날에 긴장을 쭉 빼고 내가 강약 조절을 조금 이렇게 전략적으로 좀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시려면 일단 여러분 자체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유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죠? 열심히 미리미리 많이 하자. 그냥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요? 일정 계획으로 가는 거죠? 일정 계획이다라고 해서 여기도 5개 있지 잡아놓고 이런 거 단어를 까먹을 리는 없으니까 이제는 잘 죄송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어떻게 들어갑니까? 개념 쓰고 예시 쓰고 무조건 선생님이 빠뜨리면 안 된다고 한 것보다 행동 수정 효과 여기는 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잡아놓은 다음에 이거 뭐 브릿지 하나 넣었으니까 됐지. 그죠? 근데 강화의 유형과 일정 계획이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깊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두 개가 무슨 차이게요? 하나는 행동을 바꾸는 방법이고요. 하나는 그 시점하고 빈도 조절하는 방법이요. 다 이렇게 배웠잖아. 그쵸? 자, 조금 더 갑시다. 유형이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행동을 변화시키는 방법이에요. 그지? 그래서 진짜로 행위의 결과물들이야, 이거는. 됐죠? 근데 일정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꾼 행동을 유지시키는 방법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 행동이 바뀌었는데 바뀐 행동을 매번 보여줄 때마다 뭘 더 줄까? 아니면 횟수를 충족할 때마다 뭘 줄까? 해서 변화된 행동 자체를 뭐 하는 거다 이건? 유지시키는 성격이 좀 있어요. 됐죠? 그래서 강화의 유형과 강화 일정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 사이에서도 뭔가 브릿지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이런 식의 연결 흐름 잡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요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유지 측면에서 행동 수정의 효과를 누락하지 않고 부연 설명으로 챙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 이유가 있어. 이게 본질적으로 뭐 하는 앤지를 알면 아 부연 설명할 때 이거 챙겨야겠다 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내재화가 다 되는 거예요. 하셨죠? 자, 그러면 물음 1번 끝났네. 자, 그럼 두 번째 물음 2번일 거예요. 그럼 물음 2번은 일단 뭡니까? 사회적 학습 이론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개요로 그냥 바로 사회적 학습 이론 개요로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회적 학습 이론 들어가고 사회적 학습 이론 개요 해가지고 써주고 그다음 두 번째 뭐 들어가요? 이론의 내용이다라고 해서 그림 하나 그려줘야지. 그다음에 여기에서 대리학습 쓰고 그다음에 자기 결정 쓰고 그다음 세 번째로 자기 효능감 써야지. 그러면서 얼추 가면 되잖아. 여기는 과정 누락하면 안 되지. 자기 결정이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개념이 까다로웠는데 일단 이거는 일단 가서 맞닥뜨려서 가보자 이렇게 될 거고 자기 효능감도 개념 빠뜨리면 안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반두라의 네 가지 요소 쓸까 말까 고민 한번 해봐야 돼. 근데 어차피 뒤에서 써야 되니까 중복되니까 쓰지 말아야지. 결정 내려놓고 그다음 세 번째 어떻게 갑니까? 이제 문제가 쓰라는 걸 좀 써야겠죠? 자, 이론에 평가 쓸 수 있으면 평가 써도 되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사회적 학습 이론에 따르면 자기 결정이라는 걸 올려주고 자기 효능감이라는 걸 올려줘야 학습의 효과가 올라간다. 라는 이야기 브릿지 잡아주면서 이제 자기 결정 이론. 그죠? 자기 결정 이론도 똑같아. 개요 내용, 그 다음에 평가가 들어갈까? 평가 아무리 내가 머릿속에 뒤져봐도 없어. 왜? 준비를 안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뭘로 바꿔야 돼? 시사점으로 바꿔서 그래서 자기 결정감을 올려주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그쵸? 그 다음에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 자기 효능감 이론으로 가서도 개요 쓰고 내용 쓰고 내용으로는 자기 효능감의 구성 요소 네 가지 들어가겠죠? 쓴 다음에 평가가 아니라 여기 시사점으로 바뀌죠? 그래서 자기 효능감을 올려줘야 된다. 그래야 학습이 잘 된다. 이렇게 마무리해야겠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럼 이제 느낌 와. 여기에서 마지막 양가로 3번 시사점. 여기 아니면 차별화 시킬 곳은 없다. 됐죠? 이론의 내용을 바꿀 수는 없어요. 감 잡아놓고 이제 어떻게 갑니까? 뭐 결론 쓸 수 있으면 결론, 마무리 뭐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서론 뭐 쓰면 돼요? 학습의 개념, 중요성, 학습 이론, 양분. 그러면 물음 1, 2를 모두 포섭하는 공통서론. 됐죠? 그래서 늘 우리는 뭐 고민하지 않고 가는 거야. 자, 그럼 한번 요거 맞춰가지고 가봅시다. 물음 1번이다 라고 해서 작동적 조건화와 행동수정 지금 이거를 물어보고 있죠, 문제는. 자, 먼저 개요다라고 해서 이거 공통서론입니다. 물음 1번과 2번 모두를 포섭하는 공통서론. 자, 일단 첫 번째 학습의 개념정이 나와 있죠. 직간접적 경험에 의해서 비교적 영구적인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저희는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 학습 이론이 학습이다라고 하는 건 왜 중요하다?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학습은 매우 중요해. 왜? 배운 대로 행동하거든요. 그러면 행동의 원인 변수는 학습인 거지. 자, 그럼 이제 그 아래 갈게요. 여기서 범위를 더 좁혀 들어가야지. 지금 우리가 써야 되는 건 학습 이론이니까. 그렇죠? A 종합원의 학습 원리 써라. B 종합원의 학습 원리 써라. 그럼 이거 학습 이론 쓰라는 거니까. 됐죠? 그래서 그 아래 가보면 학습 이론이다라고 하는 건 학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원리를 설명하는 과학적 접근 방식인데 이 학습 이론은 양대 산맥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 양대 산맥이 바로 누가 됩니까? 바로 행동주의 학파와 인지론 학파. 이 양자의 치열한 논쟁 속에서 이 학습 이론이 발전을 해왔다. 그럼 이제 뭐 해줘야 돼요? A 종합원의 원리는 어느 학파인지, B 종합원의 원리는 어느 학파인지 나눠주고 이제 물음 1, 2 쟁점 맞춰서 가겠다는 거야. 됐죠? 그래서 그 아래 가시면 A종업원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아래 갈까요? 여기 A종업원은 자신의 행동 결과에 의해서 행동 변화가 유발되었고 B종업원은 A종업원의 행동과 그 결과를 인지함으로써 행동 변화가 유발됐다. 따라서 A는 행동주의 학파의 작동적 조건화 이론, B는 인지론의 사회적 학습 이론을 통해서 그 학습 원리를 살펴볼 수 있겠죠. 됐죠? 요 정도 정리해주면 적당히 사례 반영하면서 적당히 기본서론 이용하고 됐죠? 자, 그럼 이제 갑니다. A종합원의 학습 원리다라고 해서 작동적 조건화 이론 나왔습니다. 개요 이렇게 그냥 제목 간단하게 잡으셔도 되고요. 선생님 저는 조금 개요 쪽에서 핵심 주장 다 올리고 싶다. 그러면 직접 경험이라는 말이 조금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행위의 결과물을 직접 경험했다. 이런 것들이 포인트예요. 여기서는. 행위의 결과물, 직접 경험. 됐죠? 자, 그럼 이제 개요니까 딱 두 개 쓰면 됩니다. 대두 배경이나 전제 조건 또는 가정, 그 다음 핵심 주장.
했죠. 그럼 전제 조건은 뭐가 됩니까? 이제 대두 배경이자 전제 조건은 쏜다이크의 효과의 법칙. 효과의 법칙은 뭐예요? 긍정적인 효과나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은 반복되고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은 감소된다라고 하는 법칙을 쏜다이크가 발견을 했고 스키너가 이 원칙에 그대로 숟가락 얹어서 뭐라고 얘기했다? 행동은 결과의 함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핵심 주장이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려면 행위의 결과물을 이용해라.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래 가서 내용 갑니다. 스키너의 행동 분류 빠뜨리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된다 그랬죠? 스키너는 인간 행동을 두 개로 구분합니다. 반사적 행동, 작동적 행동. 작동적 행동에만 제가 배점을 줬습니다, 일단. 자, 작동적 행동은 원하는 결과를 위해 인위적으로 하는 행동. 즉,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일으키는 행동이라는 거야. 됐죠? 무조건 자극이 들어왔을 때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만 학습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서 그 아래 갈게요. 인위적으로 작동을 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줌으로써 작동적 행동을 반복하게 해서 이게 행동주의잖아. 내가 가르치고 싶은, 변화시키고 싶은 행동을 계속 하게 만들면 그 행동으로 바뀔 거다 이거잖아, 행동주의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작동적 행동을 반복하게 해서 습관화, 이 행동으로 바꾸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뭐다? 작동적 조건화에서 이야기하는 학습 원리입니다. 그냥 기계처럼 인간의 행동은 이러이러한 반사적 행동과 이러이러한 작동적 행동이 있다. 이렇게만 쓰지 말고 두 개가 있는데 스키너가 이 작동적 행동을 반복시켜서 행동 변화 원리를 설명한 거고 그 원리를 이제 이 밑에서 보겠다는 거지. 조금 그런 식으로 좀 쓰셔야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막 기계적으로 막 물어보는 거 답하느라고 막 급한 그런 인상 주지 말라고. 응? 됐죠? 좀 그렇게 너무 그렇게 딱딱 기계적으로 쓰진 말아주세요. 자, 그럼 이제 작동적 조건화 과정 갑니다. 그림 그려주고. 이거 학습 과정이에요.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가. 변화 과정 나타내는 거거든요. 자, 이거 되게 분석적으로 정리하지 않으시면 이쪽을 지금 막 누락하지 않고 막 쓰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안 그랬나? 그죠. 약간 좀 뭐 그게 그 말 같고 막 그죠. 그래가지고 좀 그랬을 건데 한번 그래서 제가 다 딱딱 끊어놨어요 지금. 봅시다. 페이지가 그래서 너무 많이 나와. 그죠. 계속 끊으니까. 그래서 참으로 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차만은 두 쪽 모아찍기 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두 쪽 모아찍기 하고서 조금 큰 종이에다가 두 쪽 모아찍기 하고 있고 여러분은 그래도 이제 기존 종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페이지가 좀 많이 나오긴 해요. 그죠? 이거 막 모아둘 생각하지 말고 그죠? 그냥 그 집에 가는 길 그죠? 아니 월요일 이렇게 날 잡아서 복습 한번 하잖아. 그죠? 그때 그냥 싹 하고 뭐 어디 뭐 이렇게 잘 낑겨 놓든지 중복되는 거면 뭐 빼든지 이렇게 좀 해놓으세요. 아셨죠? 자 갑시다. 그러면 이제 그 아래 자 일단 첫 번째 문단은 뭐냐면 이거 개요예요. 첫 번째 문단은 그냥 그 그림 자체를 개괄해 놓은 거예요. 그럼 그림 설명해야겠죠? 자, 봤더니 뭐냐면, 자, 인간의 행동은 뭐를 통해서? 강화를 통해 보상을 얻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그게 또 일어난다. 그렇죠? 그래서 잠깐 그림 보시면 어떤 행동 했는데, 그죠? 강화물이 들어와서 너무 좋았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걸 다음번에 또 한 번 스스로 일으킨다. 개괄한 거죠? 개괄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설명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바로 뭐야? 그게 바로 얘지. 그럼 얘는 뭐야? 그렇죠? 변수를 설명해야 되니까 경영 조직론에서는. 넌 뭐야? 자극은 그냥 행동이 유발되는 하나의 단서로서만 역할하는 거지 이 자극물이 계속 행동을 반복시켜서 그 행동으로 변화시키게 만드는 건 아니야. 그냥 처음 일어나는 그 행동을 자극시키는 트리거뿐이야. 트리거. 자, 그럼 됐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합니까? 자, 그 아래 가면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뭔 설명해야 돼? 자극이 아니라고? 자극이 행동을 반복시키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그럼 뭐가 반복시키는데? 라고 해서 한 번 더 설명인 거야. 됐죠? 됐죠? 이해해야 돼. 안 그러면 그냥 막 정신없이 쓰고 있어. 여기가 제일 정신없어. 됐죠? 자, 그럼 여기 설명하고 여기 개요하고 그죠? 요런 프로세스야. 그럼 이제 무슨 변수 설명 안 했어? 얘 설명 안 했잖아. 그럼 얘는 뭔데? 얘는 그냥 트리거야. 처음 나오는 행동, 처음 그 행동을 일으키는 그냥 단서 역할을 할 뿐이야. 얘가 그 행동을 반복시키는 건 아니야. 그럼 누가 반복시키는데? 그 다음 분달에서 설명. 됐어? 누가 반복시켜? 누가 반복시켜? 어떤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그 결과물, 강화물이 반복시키는 거야. 됐어요? 암기가 안 된다고 해서 울면 안 돼. 울면 안 되고 암기가 안 되면 빨리 방법을 찾아야지. 됐죠?
아셨죠? 어? 나 제일 싫어하는 그런 거야. 나 뭐, 문제가 있다. 그냥 문제가 있어 하면서 울고 있는 거 제일 싫어해. 그죠?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을 찾아야지. 그죠? 그러니까는, 진짜로. 그래서 맨날 내 말잖아. 우리 남편하고 안 맞는다고. 그죠? 우리 남편은 맨날 문제점만 지적하고 해결책은 얘기 안 해요. 그래가지고, 맨날 저와 이제 대립관계, 아니, 그 해결책이 뭐냐? 그러면, 그거는 이제 네가 찾아봐야지. 막 이런 식. 그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다소 이제, 이게 좀 안 맞는데, 아무튼, 그건 그러면 안 돼. 특히, 제가 이게 직업병인데, 이 강사들은 직업병